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영어 라인입니다. 금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동네 영어요 빨간 펜이란 코너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빨간 펜이란 코너는 여러분이 실전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문들을 라이언과 함께 영어 회화와 영작으로 한번 연결해 보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처럼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문장을 영작했을 때 실수가 나왔던 부분을 라이언이 마치 첨삭을 해주는 것처럼 같이 설명을 해주는 코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문들과 표현들을 활용해서 입문자와 기초자 그리고 초중급자분들까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코너가 되도록 라인이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한번 힘차게 그리고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예문으로 연습하기 이전에 빨간 펜 코너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언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의 예문을 앞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예문을 직접 회화나 영작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 이후에 지금처럼 라이언과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예문 보시면은 지난번 영상에서 등장했던 표현이죠. 무언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다, 기탄 없이 이야기하다. 바로 speak out. 그 다음 상대방에게 무언가 부드러운 느낌으로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할 때 자주 사용이 되는 why don't you? 자, 지금 이야기했던 표현들을 활용해서 앞에 있는 예문,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해보는 건 어때? 자, 한번 영어로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Why don't you speak out in front of people? 자, 그럼 라이언이 이제 또 하나의 문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예문 같은 경우는 라이언과 함께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영작했던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정답을 잘 맞추셨으면 위에 있는 문장을 참고하시면 되지만,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실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나중에도 실수할 수 있겠구나라는 포인트까지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아래 보이는 주황색 부분이 바로 실수가 나온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라이언이 하나하나 첨삭하듯이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한 가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아래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어디 어디 앞에 라고 할 때는 전치사 in front of, 하지만 지금 문장에서는 전치사 in을 빼는 실수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 앞에 라고 할 때, 즉 책상 앞에 있다, 컴퓨터 앞에 있다, 이런 경우 때는 in front of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전치사 as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어디의 뒤에 라고 할 때는 behind of가 아니라 behind만을 사용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첫 번째 예문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어제 라이언이랑 몇 시에 등산 갔었니?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time did you go hiking with Ryan yesterday?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직접 의문문에 해당하죠. 직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들리면 빠르게 의문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어순에 맞게 문장을 전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하고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여러분이 등산하다라는 표현은 go hiking. 참고로 원래 원문장은 go on hiking. 하지만 여러분이 recreation이나 때로는 이렇게 여가 생활을 하다라고 할 때는 go ing의 표현으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등산하는 표현이 바로 go hiking.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표현에 go climbing, 이 경우 때는 가볍게 등산하기보다는 보통 여러분이 지리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산이죠. 올라가서 하루 정도로 숙박하거나 혹은 쉽게 오르기 어려운 산, 즉 전문 산악 장비 등을 챙기고 등산하는 느낌이 바로 go climbing, 즉 등산하다라는 말보다는 등반하다라는 말에 가깝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전에서 이 문장을 영작했을 때 실수가 나왔던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이언이 늘 이야기를 드리지만 하나의 마침표 속에는 메인이 되는 주어 그리고 메인이 되는 동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인이 되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문법적인 오류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동사의 기본적인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어줄 때 do, does, did라는 조동사가 등장하게 되면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즉 hiking이라는 단어도 지금 자체적으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도 꼭 잘 주의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음번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비 오면 집에서 영화 볼래. 자, 이 문장 한번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정말 중요한 문법이 등장했죠. 자, 우선 정답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If it rains tomorrow, I'll watch a movie at home. 자, 집에서 보는 영화를 나타낼 때는 바로 watch a movie. 하지만 여러분이 극장에 가서 보는 영화를 나타낼 때는 see a movie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문장에서 영작을 했을 때 실수가 나왔던 부분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앞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if rains라고 올 수는 없죠. 이렇게 ing가 붙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ing의 모습을 보이는 문법은 동명사, 때로는 현재 분사. 여러분이 진행형 같은 경우는 be 플러스 ing의 구조죠.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if 다음에 주어와 동사를 연결해서 위에처럼 if it rains.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자연과 관련된 현상을 나타낼 때 보통 비인칭 주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비인칭 주어 2세대에서는 라인이 추후 영상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그냥 편한 사이 때 날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덥다. 그럼 영어로 it's hot. 춥다. 그럼 영어로 it's cold. 지금 비가 내려. 그럴 땐 영어로 it's raining. 즉 하늘에서 여러분이 비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그럴 때가 현재 진행형으로 it's raining.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우선 will이 사용된 문장은 여러분이 축약어를 사용할지 아니면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을지에 따라서 굉장히 실전적으로 의미가 여러 가지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약에 will을 축약어로 사용하지 않으시면 I will. 격식체의 영어에서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겁니다. 그 다음 의지적인 느낌으로 나타낼 때는 꼭 반드시 뭐뭐 할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위에 있는 한글 문장을 잘 보시면 그냥 편한 느낌으로 이야기하죠. 영화 볼래. 바로 이런 경우 때는 축약어를 사용해서 are.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앞에 보이는 썸네일을 참고하신 다음에 이 will과 be going to 관련된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십시오. 그 다음 다음번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집에서 보는 영화는 보통 TV로 보기 때문에 watch를 사용하고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여러분이 극장을 따로 영어로 언급 안 하더라도 바로 see a movie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큰 장소에서 무언가를 보다라고 할 때는 주로 동사 see를 활용합니다. see a movie. 그 다음 연극을 보다라는 표현은 see a play, see a musical.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집에서라는 표현은 at home을 사용했는데 여러분이 house와 home의 결정적인 차이는 house는 보통 주거, 즉 거래되는 느낌의 집을 나타낼 때가 house라는 표현을 많이 나타내고 여러분이 집에서 편하게 쉬는 느낌, 즉 집에 와서 잠도 자고 이렇게 식사도 하는 느낌의 편안한 느낌의 집은 home으로 표현한다는 거.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번 문장도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너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 때로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라인이 늘 이야기를 드리지만 영어로 공부하실 때는 너무 딱딱한, 즉 책에 들어가는 말투로만 공부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실 때는 편한 대상에게 사용하는 말투, 때로는 이제 격식체로 고객이나 아니면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말투가 있을 겁니다. 각각의 언어를 항상 골고루 연습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you get rid of your stress? 우선 WH로 시작하는 의문사나 아니면 이렇게 how의 개념들은 보통 편한 사이 때 이야기하는 직접 의문문의 경우는 끝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언도 지금 편하게 발음할 때는 How do you get rid of your stress? 끝을 이렇게 확실하게 내렸죠.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 보는 대상이나 때로는 고객 등을 응대할 때는 끝을 살짝 올렸다가 내리는 느낌을 보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끝을 너무 내릴 때는 처음 보는 대상한테는 약간 불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신문하는 느낌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How do you get rid of your stress? 약간 요 정도의 느낌으로 읽는 것이 중톤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라이언하고 표현을 한 가지 배우도록 할게요. Relieve stress. 자, 이 표현의 경우는 중톤 정도의 느낌, 때로는 격식체의 느낌으로 조금 쉽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다, 즉 해소하다라는 느낌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relieve. 무언가를 풀거나 무언가를 해소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소유격은 문장의 필수성분이 아니라고 라이언이 늘 이야기를 드리죠. 예를 들어 relieve your stress, relieve my stress 이렇게 소유격을 넣고 싶으실 때는 편하게 넣으셔도 된다는 거.
자, 이번엔 아래에 있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Get rid of stress.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중톤이나 때로는 편한 사이 때 쉽게 이야기해서 스트레스를 풀다라는 말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Get rid of. remove의 조금 더 편한 회화체로 무언가를 없애거나 무언가를 풀다, 때로는 제거하다라는 뜻까지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번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 문장을 갑자기 접했을 때 나오는 실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 있는 문장은 실제로 이 문장을 접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영작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이분을 굉장히 많이 칭찬해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시작하는 어순의 도입부가 완벽하죠. 바로 어떻게 라는 느낌의 how, 그 다음 기본적인 일반 동사의 의문문인 do you 부분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어순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게 바로 어휘력입니다. 즉 많이 사용되는 동사구, 그 다음 단어 등을 많이 기억하시는 느낌으로요. 근데 여러분이 기본적인 어순이 안 잡힌 상태에서 무조건 많은 단어만을 암기하는 거는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전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바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해소하다라는 말의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표현을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럼 다음번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내 생각에 너 커피 마시는 것을 좀 줄여야 해. 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힌트 단어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 표현은 참고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표현이 될 겁니다. cut down on. 바로 무언가 cut, 줄이다 라는 느낌인데 여러분이 cut이라는 단어를 쓰면 무언가 자르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알고 있죠. 무언가를 자른 다음에 down,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표현으로요. 그 다음 특정한 느낌의 전치사 on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라이언 영상을 많이 보시다 보면 1년에 한 번 있는 날 앞에 항상 이렇게 o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죠. on Christmas 이런 느낌처럼요. 바로 무언가 특정한 것을 줄이다 라는 느낌으로요. 즉 on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한 단어의 명사나 때로는 동사성의 느낌의 동명사가 포함이 돼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이 무언가 멈추는 느낌의 stop, 그 다음 무언가 확 끊는 느낌의 quit, 바로 이런 표현들은 무언가 확 무언가를 멈추는 느낌이 들지만 cut down on을 사용하실 때는 확 줄이는 느낌, 때로는 아예 하지 않는 느낌보다는 그것을 줄이는 느낌이에요. 즉 커피를 끊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커피를 줄이다 라는 표현으로요. 즉 reduce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cut down on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힌트 단어를 활용해서 앞에 있는 문장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라는 뚜렷한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에 앞에 도입부는 I think you should cut down on coffee. 때로는 cut down on drinking coffee. 자, 위에 있는 표현과 아래에 있는 표현 모두 가능하죠.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위에 사용된 표현이 조금 더 좋을까요? 아니면 아래에 사용된 표현이 조금 더 좋을까요? 여러분이 커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당연히 마시는 개념이라는 게 포커스가 잡히시게 되죠. 이런 경우 때는 아래에 있는 on drinking coffee보다는 조금 더 간결한 느낌의 on coffee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즉 영어를 장기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같은 표현과 같은 의미라면 조금 더 짧게 표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언어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장을 실수하신 분의 영작을 보도록 할게요. 바로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아래에 바로 대절 뒤에 you cut down on coffee라고 적으셨어요. 자, 여러분이 보통 영어의 현재형은 어떤 뜻을 지닌다고 했죠? 영어의 현재형은 늘 반복되는 거죠. 그럼 you cut down on coffee 해석을 하면은 항상 커피를 줄이다 라는 뜻으로 들려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조금 더 부드럽게 조언해주는 느낌으로 바로 should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조동사의 원리는 조동사는 영어의 세계 속에서 하나의 말투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영어의 현재성을 조금 차단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should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문장에 사용된 should를 must, have to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체크해 두십시오. 자, 그럼 가볍게 한 문장을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 cut down on을 활용해서 자, 앞에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술 마시는 걸 줄여야 한다고 말했어. 자, 이 문장 한번 여러분이 편하게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octor told me I should cut down on drinking.
자, 이 문장은 몇 군데의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문장은 여러분한테 번외로 드린 문장이기 때문에 우선 주어 자리 부분을 어로 시작하지 않고 더로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이 만약에 a doctor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보통 일반적인 그냥 의사를 부르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수많은 의사들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오전이나 오후에 만나고 온 그 의사 선생님. 그래서 보통 의사 선생님을 영어로 할 때는 이렇게 더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중간에 이제 told me 다음에는 긴 명사절, 대절이 포함이 됐죠. 하지만 이렇게 명사절로 사용되는 대절은 실전에서 너무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도 많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이 should가 굉장히 중요한데 should는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영어로 공부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조동사가 될 겁니다. 이제 라이언하고 나중에 한번 깊숙하게 배울 조동사가 될 텐데 처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should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의 조동사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의사 선생님, 때로는 선생님, 때로는 여러분에게 무언가 조언을 주는 사람들을 자주 언급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 부드러운 느낌의 should가 문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표현에도 should가 많이 사용된다는 거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음번 문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몇 시에 집에 온 거니? 자, 이 문장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장은 실전에서 영작하신 분도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특히 과거와 관련된 표현은 워낙 실전 활용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위에 있는 문장의 표현에 come home의 개념을 사용하셔도 되고 조금 더 편한 사이의 느낌으로 할 때는 come을 get으로 바꿔서도 표현합니다. 자, 이번엔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제 몇 시에 집에 온 거니? 자, 그럼 영어로 What time did you get home yesterday? 자,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음번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오늘 나 일찍 퇴근하는 거 허락해 주셨어. 자, 이 문장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장 구조는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영어를 사용하실 때 정말 중요한 문장 구조가 될 거예요. 조금 더 다양하고 상급 어휘를 표현하기 이전에 이 문장 구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정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My boss allowed me to get off work early. 참고로 여기서 이제 퇴근하다라는 말의 get off work early는 조금 더 편한 느낌의 go home early로 바꿔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get off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서 내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용된 work는 동사가 아니라 workplace 바로 직장이라는 표현의 조금 더 줄임말의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다라는 말은 get off work 근데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go home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표현이 바로 주어 다음에 allow, 그 다음 목적어,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오는 바로 대표적인 영어의 오형식 구조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형식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조금 딱딱하게 느끼시죠? 근데 아래에 있는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나는 너가 좀 영어 공부했으면 좋겠어. 약간 중토는 저는 그쪽 분께서 영어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 want you to study English. 자, 이 문장도 want가 사용된 오형식의 구조예요. 라이언이 이제 SV 울라블라 쌍W의 영어의 어순을 처음 쉽게 가리킬 때는 형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럼 I want you to study English가 이해되신다면 즉 want라는 단어만 바꿔서 바로 위의 표현처럼 표현하면 주어가 목적어에게 무언가를 허락해주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배운 문장 구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실전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 속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라이언이 현장 수업을 하면 암기하세요 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데 지금 배우는 이 문장 구조의 표현은 여러분이 암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유튜브 보는 거를 허락해 줍니다. 가능하고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해외여행을 허락해 줄 겁니다.
바로 이런 식의 구조의 영작을 할 때도 여러분이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 문장을 실전에서 영작하신 분이 실수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did가 사용이 되는데 물론 이 문장은 강조 효과의 did라고 보셔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do, does, did를 강조하는 효과로는 자주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라이언이 기회가 되면 do와 관련된 표현의 여러 가지 용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온 단어의 permit. 자, 이 단어는 여러분이 격식체의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기억할 때는 무언가를 허가해 주거나 인가해 주다라는 표현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permit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격식체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 문법을 또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될 거예요. 즉 여러분이 실전에서 다양한 상급 어휘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allow를 활용한 5형식의 구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어려운 상급 어휘를 안 쓰고도 문장력을 표현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출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으로 계속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사장님이 오늘 너 일찍 퇴근하는 거 왜 허락해 주신 거니? 라이언이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너희 사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죠. 자, 이 문장 한번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평서문의 구조 속에 의문사를 추가해서 의문문으로 바꾸는 원리였죠. 여러분이 기본적인 문장을 공부하신 후에 부정문과 의문문을 공부할 때는 그 문장에 사용이 된 문법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항상 부정문과 의문문은 그 문장에 사용이 된 동사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바로바로 반응하도록. 자, 허락하다라는 일반 동사, 그리고 과거성의 느낌. 자, 앞에 있는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Why did your boss allow you to get off work early? 자, 지금 이 문장은 직접 의문문으로 사용이 됐고 그리고 편한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느낌. 지금 한글 부분을 잘 보셔도 편한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느낌이죠. 그 다음 문장 맨 앞을 잘 보시면 바로 WH 계열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라이언도 편한 느낌으로 바로 끝을 내렸고요. 자, 근데 이 문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문장을 영작하셨던 분은 평서문에서 오류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의문문에서도 당연히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왜 너희 사장님이 허락을 한 거니? 라고 할 때는 why를 문장의 앞으로 보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장은 바로 중간에 넣었기 때문에 실수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기본적인 평서문이 흔들리면 부정문과 의문문은 당연히 오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라는 부분을 체크해 두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할 때마다 우리 사장님은 나 출장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오. 자, 우리 사장님입니다. 자, 이 문장 한번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라이언이 우리 사장님이라고 이야기 드린 부분은 아시겠지만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사장님을 언급할 때는 the boss, 바로 서로가 알고 있는 그 사장님. 하지만 여러분 다른 회사에 다니는 친구, 때로는 가족에게 우리 사장님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my bo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부사절의 when을 대표적인 뜻으로 할 때라는 의미로 알고 있죠. 물론 when은 할 때라는 의미 이외에도 미묘한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할 때라는 기본적인 의미만 잘 잡고 있으면 부사절 when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할 때라는 말을 할 때마다 라고 바꾸고 싶으면 바로 whenev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never I want. 그러면 내가 원할 때마다 우리 사장님은 허락해 주시오. My boss allows me to go on a business trip. 그 다음 출장 가다라는 말은 go on a business trip.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실전에서 영작하신 분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서 무언가를 허락하다라는 기본적인 표현을 놓쳤기 때문에 뒤에서 계속 뉘앙스가 안 맞는 부분이 등장을 하죠. 그래도 앞에 도입부에 whenever I want 너무 잘 잡으셨고 그 다음 뒤에서 사용이 된 go on a business trip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동네 영어 빨간 펜 코너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기존 문법 시간에는 라이언이 여러분에게 좀 많은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약간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드리고 싶어서 제작한 코너예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실전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속에서 여러분도 놓치는 부분들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알차게 구성을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라이언도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